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 대구와 경북의 기온 영하 3도에서 9도 보이며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에는 10도 이상 일교차를 보이며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벚꽃의 화사함과 함께 코끝에 전해지는 부드러운 봄바람에 기분까지 좋아지는 요즘입니다. 오늘도 화창한 봄 날씨가 펼쳐지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 예상되고요. 대구는 오늘 오전에 일시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한편 맑은 날씨 속 대기가 또 다시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비가 내렸지만 강수의 양이 적었던 터라 금세 건조해진 건데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운 만큼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반짝 쌀쌀함이 이어집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2도, 안동은 영하 0.2도, 김천은 영하 3도, 포항은 5도로 출발하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늘 아침 0도 내외 보이며 곳에 따라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이상 기온 올라갑니다.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은 19도, 안동과 김천, 포항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계속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토요일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가운데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 들어 산불이 자주 발생하면서 경상북도가 극약 처방을 내놨습니다.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시군은 예산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건데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금도 눈코 뜰 새 없는 시군 직원들에게 산불 업무와 책임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대형 산불의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은 울진군의 한 야산에서 지난달 초 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바람이 불지 않아 불길을 잡았지만 산세가 험한 곳이라 자칫 대형 산불로 번질 뻔했습니다. 올 들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경북에서는 48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300헥타르가 불탔습니다. 이렇다 보니 경상북도는 행정명령까지 발동해 불법 소각 행위를 금지하고 산불을 낸 사람은 예외 없이 과태료 처분과 형사 처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올 들어 적발된 불법 소각 행위는 울진군 7건, 포항시 4건 등 모두 76건, 과태료는 1,900만 원에 이릅니다. 여기에다 경상북도는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시군에는 불이익을 주는 상벌 조치까지 내놓았습니다. 산불 발생과 피해, 예방 노력 정도를 평가해 하위 3개 시군은 예산 지원에 불이익을 주고 상위 5개 시군에는 2억 원씩 더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전국에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되는 등 산불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일선 시군의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상벌 조치를 명확히 실시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지만 공무원 노조는 이번 조치가 시군 직원들의 산불 업무를 가중해 업무 기피 현상을 부추긴다며 24시간 산불 대응을 위한 경상북도의 예산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상을 못할지언정 이래 페널티를 주시고 하면은 타보세의 원성도 그쪽으로 다 쏠리고 뭐 기피 부서도 낙인될 뿐더러 업무 추진에 대한 회의를 굉장히 느낍니다. 한편 경상남도도 최근 산불 발생 시군에 예산 불이익뿐만 아니라 책임 공무원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가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는 등 논란을 빚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오는 4월 5일 포항에서도 시의원을 뽑는 재보궐선거가 치러짐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3월 31일과 4월 1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사전투표소는 신광, 청화, 송라 등 포항시 나선거구 6개 지역에 설치되며 별도의 신고 없이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에 확진된 유권자는 둘째 날인 4월 1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경주와 포항 지역에도 지난 주말부터 벚꽃이 만개해 꽃구경으로 기분 전환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4월에 피는 벚꽃이 3월 말에 절정을 이루면서 벚꽃 축제 시기를 잡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기후 온난화를 절감하는 요즘인데요.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3년 4월 13일 개최된 경주 벚꽃 마라톤 대회입니다.
활짝 핀 벚꽃 터널을 달리는 동호인들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올해 경주의 벚꽃 만개는 지난 주말인 3월 25일로 10년 새 3주 가까이 앞당겨졌습니다. 봄으로 여기 너무 이뻐갖고 다시 왔는데 요번엔 좀 이르다 생각했는데 벚꽃이 작년보다 빨리 핀 것 같아갖고. 포항은 지난 16일부터 벚꽃이 개화하기 시작해 3월이 가기도 전에 절정입니다. 벚꽃길을 아름답게 여기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주변 환경 정비를 주로 중점 주고 있습니다. 기후 탓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조금 빨리 개화돼서 저희들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역별 편차 없이 전국적으로 거의 동시에 벚꽃이 개화했습니다. 경남 진해 군항제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일주일 빨라졌습니다. 부산도 1921년 관측 이래 102년 만에 개화 시기가 가장 빨랐습니다. 벚꽃을 즐기러 온 학생들은 기후 이상으로 빚어진 문제라고 입을 모읍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이 아닐까요? 조금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봄이 오는 시기가 빨리 오고 겨울이 빨리 끝나면서 봄이 빨리 자라지 않을까요? 기상청은 현재 수준과 유사하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고탄소 시나리오대로라면 21세기 후반에는 개화 시기가 23에서 27일 앞당겨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상청은 포항의 올해 3월 기온이 30년간 평년치에 비해 무려 3.2도 상승해 개화 시기가 빨라졌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기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서 평균 기온이 작년과 평년보다 높았던 이유가 개화랑 만발 시기가 관측이 빨라진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50년쯤 뒤에는 2월에도 벚꽃이 개화하는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영덕군이 정부 부처가 모여있는 세종시에 세종 사무소를 설치하고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세종 사무소는 정부 부처와 협조 체계를 구축해 국가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과 대외 협력 활동을 맡게 됩니다. 한편 영덕군은 내년도 국도비 지원 사업 3,606억 원을 발굴해 건의했고 347억 원의 공모 사업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대구 경북 출신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출신의 3선 윤재욱 의원과 수도권 출신의 4선 김학용 의원 간 2파전으로 압축되고 있는데요. 박재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7일 주호영 원내대표 후임을 선출합니다. 경선 구도는 3선의 윤재욱 의원과 4선의 김학용 의원 간 2파전으로 좁혀졌습니다. 윤 의원은 대구 경북, 김 의원은 경기도 안성시가 지역구로 비수도권과 수도권 간의 대결 양상입니다. 원외 인사인 김재원 최고위원과 지명직 최고위원인 강대식 의원을 제외하면 TK 출신 현역 의원이 없고 대구 경북이 당의 최대 기반이라는 점은 윤재욱 의원에게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배현진, 조수진, 태용호 등 현역 의원과 최고위원 다수가 수도권에 있어 TK 출신 새 원내대표 선출 당위성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승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점은 수도권 원내대표론을 내세우고 있는 김학용 의원에게 유리한 부분입니다. 김기현 당대표가 같은 영남권 출신인데다 현 주호영 원내대표가 TK 출신이라는 점이 당내에서 영남권 견제 심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61년생 동갑내기인 두 의원은 모두 친윤 인사로 분류됩니다. 윤재욱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당 선거대책본부 상황실장을 맡았습니다. 김학용 의원은 친윤 핵심인 권성동, 장제원 의원 등 이른바 윤핵관들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 원내대표가 되든 당의 친윤 색채가 짙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대구 경북 정치권에는 큰 폭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역에서는 훨씬 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물갈이설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윤심이 장악이 된다면 새로운 인물들이 대구에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선거 판세는 안개 속입니다. 지난 원내대표 경선은 주호영 추대론 속에 치러졌지만 경선 결과 주 원내대표가 61표를 받으며 42표를 받은 이용호 의원과 예상밭 접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원내대표 경선은 그동안 깜깜이 선거로 치러진 만큼 뚜껑을 열기 전까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주시는 올해 1억 4천만 원을 들여 오는 11월까지 다 함께 돌봄센터 2곳을 확충한다고 밝혔습니다. 센터에선 만 6살부터 12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 지도와 간식 지원, 특기 적성 교육과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주시는 공모를 통해 돌봄 수요와 인근 초등학교,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센터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최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로 통과되면서 지역에서도 케이블카 설치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건데 앞으로 환경 시민단체의 반대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문경시는 세제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로 하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미 기본 구상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쳤고 지난 연말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 오는 6월 착공, 2025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경세제 케이블카는 4주차장에서 주울산 관봉까지 1.98km를 잇는 것으로 490억 원이 투입되며 관봉에서 주봉으로 능선을 따라 이어지는 하늘길도 조성됩니다. 지역 경제와 관광을 이렇게 접목하는 그 과정이 바로 케이블카라고 생각해서 주월산의 그 자연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서 속리산 국립공원 문장대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상주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박주형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문장대는 상주에 있지만 관광객은 충북 보은에 몰리고 있다며 누구든지 문장대에 쉽게 오를 수 있도록 케이블카 설치가 필요하고 친환경 공법으로 훼손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환경을 훼손하던 예전 방식이 변화하여 친환경 공법으로 지류대를 설치할 수 있고 지류대의 설치 간격도 넓어져 산림을 개발하는 범위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소백산 케이블카를 계획 중인 영주시도 올해 기본 구상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가 허가되면서 그동안 사업을 저울질하던 지자체들은 자신감을 갖는 분위기. 전문가들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설악산조차도 저렇게 우리가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때문에 설악산보다 자연성이 안 좋은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과 관련된 수요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앞으로 본궤도에 오르면 환경 시민단체의 반대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농축식품부는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에서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 LMO가 확인돼 판매 중단과 수거, 폐기 조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농가에서 재배 중인 주키니 호박에 대해 지난 26일 10시부터 출하를 잠정 중단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해 LMO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다음 달 3일부터 출하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LMO 주키니 호박은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국내법상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해당돼 판매 금지와 폐기 조치가 시행됩니다. 경주시는 제2금장교회 공정률이 70%를 넘어 빠르면 오는 11월 말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교량 명칭은 시민공모를 통해 황금대교로 선정됐고 이 교량이 완공되면 기존 금장교회 교통정체가 해소되고 현곡면의 정주 여건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경주시는 제2금장교 완공에 맞춰 현곡 안강지방도와 현곡면 나원리를 잇는 접속도로 조성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제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장학재단의 대출금 이자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경북에 주민등록을 둔 대구 경북 소재 대학의 재학생이나 미취업 기간이 2년 이내인 졸업생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산정하는 가구소득 8구간 이하이거나 다자녀 가구에 해당해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2017년부터 한국장학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장학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7,205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벚꽃의 화사함과 함께 코끝에 전해지는 부드러운 봄바람에 기분까지 좋아지는 요즘입니다. 오늘도 화창한 봄 날씨가 펼쳐지겠는데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 예상되고요. 대구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한편 맑은 날씨 속 대기가 또다시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난주에 비가 내리긴 했지만 강수의 양이 적었던 터라 금세 건조해진 건데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운 만큼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반짝 쌀쌀함이 이어집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 2도, 안동은 영하 0.2도, 김천은 영하 3도, 포항은 5도로 출발하고요. 내륙을 중심으로 0도 내외 보이며 곳에 따라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이상 기온 오르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은 19도, 안동과 김천, 포항 모두 18도 예상됩니다. 일교차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이 들겠고요. 우리 지역도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2도, 고령 영하 2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9도, 고령도 19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1도, 김천 영하 3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와 김천 모두 18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영하 0.2도, 의성 영하 2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18도, 의성 19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 18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계속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토요일부터 구름 많아지겠고요. 계속해서 일교차 큰 가운데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